저는 LCS에서 소비재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광아입니다. 네, 오늘 올해 마지막 톡스의 구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네, 오늘 세션이 이제 다가오는 12월 3일 국제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면서 이제 구글 코리아의 DEI 카운슬 팀과 함께 기획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네, 미라클님 채널에서 이렇게 인터뷰하실 때 항상 어마어마한 분이라고 소개하시는데요. 네, 제가 먼저 주요 이력만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구독자 55만 명을 보유한 이제 유튜브 미라클 채널의 크리에이터, 그리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홍보대사, 네, 그리고 도서 미라클의 저자, 네. SBS, MBC, EBC와 또 JTBC 뉴스룸과 같은 다수의 방송 출연, 네,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와 한국관광공사 등 이 다양한 기관의 홍보 영상 제작부터 출연까지, 네, 정말 하루하루를 정말 매일 바쁘게 살고 계신 네 박위 유튜브 크리에이터분을 모셨습니다. 뜨겁게 맞이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팬인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저는 유튜브 미라클 채널 운영하고 있는 박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위님께서는 구글과 굉장히 인연이 또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작년에 구글 코리아가 이 접근성을 확대한 새로운 사무실을 오픈했을 때 방문하셔서 체험하신 그 쇼츠 영상이 무려 120만 조회수를 달성했던 것으로 또 알고 있고요. 다들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구글 LA 오피스까지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구글에서 11년째 일하고 있는데 LA 오피스 못 가봤거든요. 네. 네, 혹시 그 가장 기억에 남는 네, 부분이나 혹시 인상적이었던 좀 기억이 있으실까요? 네. 그 전에 원래 제가 제 자기소개를 할 때 네.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을 잠깐 가져왔었는데 네, 제가 그걸 한번 네. 먼저 보여드리고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가져온 이유는 좀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큰 우량으로 세상에 태어났었거든요. 그래서 또래 아이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는데 여러분 저 노란색 사진 보이시나요? 네. 노란색 옷 입은 사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 중학교 때 사진입니다. 노란색 옷 입은 사람이 저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제 친구예요. 와. 제가 사실 이렇게 좀 네. 여러분들께 웃음을 드리고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아, 굳이 이 사진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 성장이 돼서 네. 저는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다시 아까 드렸던 질문을 돌아가서 좀 최근 구글 LA 오피스에서 방문했던 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최근에 LA 오피스를 방문했는데 너무나 놀라웠던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사무실에 본인 반려견을 다 데리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네. 강아지를 키우는 한 사람으로서 네. 너무나 부러웠어요. 저도 제가 다니는 사무실에 강아지를 데려오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와 거기는 정말 모든 곳에서 정말 큰 골든 리트리버도 같이 네. 다니더라고요. 이미 미국에 다니셨나요? 미라클님이 영상에서 봤습니다. 오, 네. 감동이다. 그리고 정말 뭐랄까 너무 다양하고 좀 자유롭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그것도 기억이 나요. 어떤 게? 뭐 사과나 바나나나 그런 음식들이 공짜였던 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여기 한국도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별로 놀라지 않으셨군요. 제가 그 구글 안에 들어갔을 때는 뭔가 저도 모르게 되게 창의적인 공간 같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 저한테는 되게 신선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나도 이런 좋은 공간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꿈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인사팀 네,
저도 너무 LA 오피스에 꼭 가고 싶었는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위라클린과 함께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또 좋겠네요. 빈말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네, 좀 본격적으로 위라클림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조금은 조심스러운 질문일 수는 있지만 좀 위님께서는 어떻게 장애를 갖게 되셨는지 좀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한 9년 전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취업할 때쯤 지금처럼 굉장히 취업난이 심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학점도 정말 안 좋아서 취업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우연히 좀 옷을 좋아했어요. 패션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이제 패션 관련 기업에 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한 외국계 패션 기업에 이제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후에는요, 저한테 이제 정직원 제안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저는 운 좋게 결국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시기에 친구들과 이제 정직원 휴가 파티를 열게 됩니다. 그날 제가 이제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기게 되었어요. 이제 그리고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요,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병실이었는데요, 제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중환자실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 사진처럼 병원의 온갖 장치들이 제 몸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 몸이요, 제 눈으로 분명히 보이는데 이 쇄골뼈 밑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죠? 네.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손톱에 한번 힘줘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이번엔요 머리카락에 한번 힘줘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나는 손톱이나 머리카락에 힘이 들어간다고 손을 보세요. 역시 구글 정신을 똑바로 잘 계시네요. 여러분 이런 느낌입니다. 분명히 내 몸의 일부분인데 내가 아무리 힘을 주려고 해도 힘이 들어가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어떤 수술을 하고 마취를 했는데 아직 마취가 풀리지 않았구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 목을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돌다가 제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앞으로 전신마비로 살 것이고 영원히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손가락도 절대 움직이지 못할 거야.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전신마비의 환자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술에 취해서 어떤 건물과 건물 사이로 이렇게 추락을 해서요. 목이 완전히 부러져서 이 척수신경이 완전히 끊겼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사진 제일 오른쪽에 제 목 MRI 사진 보이시나요? 네. 거기 사진 정중앙 부분 보시면 중간에 목뼈가 완전히 어긋난 거 보이세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휠체어를 타고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사진에서 약간 미소가 띄어져 있길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좀 웃고 계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궁금했었거든요. 사실 아마도 제가 이제 신앙도 있었고 또 되게 긍정적인 성격의 수요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전신마비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야, 나는 제가 그때 5월에 다쳤거든요. 난 여름쯤 되면 다시 일어날 거야 라고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힘들지 않았어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진짜 그 이야기를 듣고도 울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네. 여러분 이 사진이 제가 이제 전신마비 진단을 받고 한 2주 정도 됐을 때 사진인데요. 여러분 전신마비 진단을 받은 사람 치고는 약간 표정이 이렇게 제정신 아니에요. 너무 밝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병원 생활을 하게 되었고 물론 전신마비가 된다는 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상실감을 느끼게 해줬어요. 저는 긍정적이었지만 제 현실은 굉장히 냉혹했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저 침대에서 이렇게
24시간 누워서 지내야 하거든요. 그리고 욕창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2시간에 한 번씩 24시간 동안 누군가가 제 몸을 계속해서 뒤집어줘야 했습니다. 밥도 다 이렇게 떠먹여줘야 했고요. 이도 누군가가 직접 다 닦아줘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씻으려면 병원 저 침대 있잖아요. 제가 침대에 누워있는 채로 병원 샤워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요 가족들이 직접 다 씻겨줘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신마비 되면 장기의 기능에도 마비가 오거든요. 그래서 대변과 소변을 스스로 볼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소변줄도 차고 있었고 소변백에 소변이 가득 차면 가족들이 그 소변을 직접 다 비워줘야 했어요. 그리고 뭐 대변을 보기 위해서는 좌약 아시죠? 좌약을 침대 위에서 넣고 가족들이 매일매일 그 뒤처리를 손으로 해야만 했습니다. 네, 그런 시간들을 보냈죠. 감히 저로서는 상상이 좀 안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전신마비 진단을 받으시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또 유튜브 크리에이터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이제 구글에 오신 만큼 저희가 이 질문을 안 여쭤볼 수는 네.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그러면 저 상황 속에서 이제 활동을 해야겠다고 이제 생각하게 된 계기는 어떠셨을까요? 이제 9년 전 다시 그 병원에 있을 때 이야기로 돌아갈 것 같은데요. 제가 매일 그 하루의 재활을 마무리하면 저녁에 항상 이렇게 조그만한 기도실에 갔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예전에 저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저 제발 일으켜 주세요. 저 일으켜 주면 저 진짜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다른 병실 환자들이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제가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저는 딱 봐도 결코 남을 위해 기도할 만큼 이렇게 마음밭이 넓거나 그런 좋은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제가 입원했던 그 재활병원에서는요, 제가 전신마비 환자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대적으로 경중 환자였어요. 그 재활병원은 저보다도 심각한 상태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특히 이 뇌가 손상되신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하루는 다른 병실에 한 고등학생 남자의 어머님이요, 이렇게 전신마비가 돼서 병실에 누워있는 제게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위 너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상상이 가세요.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전신마비 된 나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지? 이제 그 어머님의 아들은 고등학생이었고 펜싱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는데요.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뇌가 손상이 돼서 대화가 불가능하고 밥도 먹을 수 없어서 이 콧줄로 영양분을 공급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 미래에 냉정하게 회복을 기대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겉으로 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제가 그 기도실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그때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반드시 열심히 재활을 해서 나와 비슷하게 아픈 사람들과 또 세상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가서 반드시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야겠다. 근데 사실 그 당시만 해도요, 제가 혼자서 이렇게 휠체어를 밀 수조차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고 감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이후에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딱 떠올랐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유튜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사람을 살리자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이 위라클이라는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 누군가를 도와줘야겠다라는 걸 넘어서서 이제 사람을 살려야겠다라는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또 마치 위라클님의 사명처럼 느껴지거든요. 사실 위라클님의 채널에는 이제 비장애인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어떤 신체적 장애를 넘어서서 어떤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또 굉장히 많은 다양한 고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위라클님을 통해서 많이 힐링을 하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눈물을 막 글썽글썽 하시니까 네네, 너무 감동적. 제가 너무 감동을 받고 있어요. 너무 진심으로 다가와주시니까.
그러면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좀 재활 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전신마비 판단을 받으셨지만 지금 너무 이렇게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과정에는 정말 뭐 눈물과 피땀이 쏟아졌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떠한 마음가짐과 좀 목표로 네, 생활하셨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호기롭게 난 다시 일어날 거야 라고 선포하면서 살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6개월 정도 병원 생활하고 퇴원을 했어요. 그때도 그 당시에는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배변과 소변도 가족들이 여전히 다 받아내야 했고요. 그리고 제가 밤에 침대에 자기 위해서 침대에 누우려면 저희 아버지나 남동생이 집에 올 때까지 꼼짝없이 기다려야 했어요. 휠체어에서 제 몸을 들어서 침대에 옮기려면 이 성인 남성 이상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내 인생은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재활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재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재활한 사진도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자, 이게 제 재활 사진입니다. 저 강아지예요, 저희 강아지. 제가 그 당시 혼자 휠체어를 잘 밀지 못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한강에 나가서 휠체어를 밀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제가 혼자 한강에 나가는 것을 너무나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부모님과 싸웠습니다. 그것부터 재활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휠체어를 그 당시 혼자 10m도 잘 밀지 못했었는데요. 저는 비나 눈이 오지 않으면 영하 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진짜 온몸에 핫팩을 붙이고 매일 한강에 나가서 3시간 이상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50m, 100m, 500m, 1km 제가 혼자서 휠체어를 밀 수 있는 거리를 서서히 늘려나갔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이제 서울의 용산인데요. 제가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쯤 하루는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3시간 동안 휠체어를 밀어서 저희 집에서 11km 떨어져 있는 난지도 한강공원까지 제가 혼자서 휠체어를 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되었어요. 이제 내가 우리 집에서 11km 떨어진 곳에 나 혼자 놓여지더라도 나 혼자서 집은 갈 수 있구나.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소변줄도 빼고 혼자서 일회용 소변줄을 이용해서 소변도 볼 수 있게 되었고요. 그 좌약도 원래는 가족한테 의지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좌약도 혼자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손가락을 너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피나는 운동과 제가 연습으로 상체 힘을 키워서 혼자 차에 휠체어도 신고 운전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제가 오늘도 직접 운전해서 왔거든요. 그러면은 PD님을 직접 이렇게 태워서 오신 보통 건가요? 제가 운전합니다. 정말 살기 위해서 운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생활하기까지 정말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얻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렇게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루하루의 그 일궈낸 작은 성공들이 진짜 여기까지 오게 만드신 것 같아요. 저는 감히 그런 도전을 못했을 것 같은데 정말 너무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눈물을 계속 아니에요. 글썽하니까 제가 되게 순간해지고. 제가 원래 눈이 좀 초롱초롱합니다. 그러면 이제 휠체어 타신 지 벌써 9년이 거의 되신 거네요. 이제 곧 10주년이 또 되실 것 같은데요. 그 휠체어를 타면서 좀 가장 좀 그런 불편한 부분과 또 좋은 점이 혹시 있다면 이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휠체어를 타면 어려운 점이 너무 많죠. 지금 여러분 여기 제 휠체어 앞에 바퀴, 조그만 바퀴 혹시 보이시나요? 네. 이 조그만 바퀴가요. 한 5cm만 되는 턱이 앞에 있어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는 동네에서 약 2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했던 음식점이나 카페나 뭐 심지어 그냥 편의점까지도 제가 스스로 혼자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가장 느꼈던 건 그런 물리적 장벽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내가 사회에 나갔을 때, 특히 이동할 때, 우리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 저는 이렇게 좀 딱 봐도 남 시선 별로 타지 않고 약간 근자감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런 저조차도 제가 이렇게 버스를 탑승하게 되면 적어도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때 그 시간은 약간 오버못해서 약간은 지옥 같은 시간이에요.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다들 또 마음도 급하고 또 우리나라 스타일이 빨리빨리 네. 그런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좀 피해주는 것 같고 그 시간에 다들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막 이런 감정들이 좀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좀 꺼려하게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가 진짜 많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 260만 명이 넘는다고요. 그럼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라고 생각하면 네. 5%가 넘는 인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인구는 우리나라 중학교, 고등학생들을 학교 학생들을 다 합친 인구보다도 네. 조금 더 많은 숫자예요. 근데 우리가 길 가면서 중고등학교 학생 친구들은 심심치 않게 많이 보는데 물론 이제 장애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휠체어 타신 분들로 한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휠체어 타신 분들도 많이 보지 못하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분들이 다 어디 있을까? 아마도 좀 이렇게 밖에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뭐 집에서 혹은 병원에서 또 그런 대중교통 말고 그 이외의 수단으로 이동수단을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리적 장벽, 인식의 장벽들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미라클님 쳐다볼 때는 다 미라클님 알아보고 와 멋지다고 이제 봐주실 것 같은데요? 맞나요? 제가 이제 휠체어를 탔기 때문에 좀 네. 튀잖아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말도 걸어주시고 네. 알아봐 주시는 편입니다. 네. 근데 그 말씀하셨던 그 접근성 관련해서 저도 좀 최근에 굉장히 공감이 갔던 좀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팀에 이제 그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그 점심을 밖에 있는 식당에서 먹으려고 이제 근처로 이제 찾았어요. 근데 가깝지만 지하철을 타야 돼서 함께 저도 지하철을 탔고 저희 팀원들과 같이 이제 처음으로 저도 이제 휠체어 분과 같이 지하철 타는 경험을 하니까 좀 그전에 안 보이는 것들이 좀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하필 그날 저희가 내린 역에서 이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밖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음 정거장까지 가서 반대편으로 이동을 해서 돌아와서 야만 밖으로 좀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이게 정말 현실이구나라는 맞아요. 그런 체감을 좀 저도 하게 됐고 좀 정말 사회적으로 이런 접근성 관련해서 좀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좀 그런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분명히 내가 만약 걸어 다녔으면 뭐 10분, 2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런 정말 맞아요. 돌발 상황. 너무 가까웠었거든요. 네. 네네. 그런 돌발 상황으로 인해서 저도 삥 돌고 네. 다시 돌아간 적도 있었고요. 그 이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런 돌발 상황들은 항상 발생을 해요. 네. 뭐 갑자기 공사를 해서 그 길이 막혀서 휠체어로 폭으로 지나갈 수 없는 길이 있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그 턱도 정말 제가 이제 조금 더 그 의식을 갖고 찾아보니까 정말 웬만한 식당에 이런 작은 턱도 없는 그런 식당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사전에 전화도 많이 해야 되고 좀 미리 지도로 사진도 찾아보고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장애가 생기고서 이제 미라클님의 삶에서 가장 변화한 부분은 어떤 걸까요? 인생의 거의 모든 것이 변했다고 할 수 있죠. 네. 이제는 휠체어가 없이는 그 어떤 생활도 할 수 없게 된 것 같아요. 뭐 정말 밥을 먹고 씻고 이동할 때 모든 곳에서 휠체어가 없다면 저는 이제 단 1분도 살아갈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나름대로 휠체어를 타면서 되게 재밌는 점도 많아요. 저는
그 제 채널에서 항상 제가 쇼츠에서 밀고 있는 저 나름대로의 문장이 있거든요. 인생은 꿀이다. 꿀이다. 네. 왜냐면 휠체어를 타면 생각보다 편리할 때가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주차난이 심한 곳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거의 비어 있거든요. 저를 위해서. 그리고 뭐 KTX나 또 비행기 국내선을 타게 되면 50% 할인이 되는데 1+1으로 동반 1인까지 50% 할인이 됩니다. 물론 이게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휠체어를 타고 내가 불편함을 느끼고 또 어려움을 느끼는 것에 좀 집중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나의 주어진 상황에서 내게 주어진 좋은 긍정적인 그런 변화들에 저는 좀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휠체어를 타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마냥 어렵지만은 않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꿈을 꿨는데 제가 이렇게 내리막길을 휠체어를 타고 재밌게 내려오는 꿈을 꿨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내리막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요즘에 나락간다는 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 내리막길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나의 인생의 이제 내리막길이라는 표현이 마치 부정적이고 더 이상 나의 역량을 펼칠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휠체어 타고 내리막길을 가면 너무나 신나거든요. 휠체어 타고 오르막길을 가면 너무나 힘들지만 이 내리막길은 저한테는 굉장히 즐길 수 있는 한 포인트예요. 근데 그거는 그 내리막길을 가면서 즐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 내리막길을 가더라도 그 곳곳에서의 행복은 내가 발견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긍정의 이제 아이콘이신 것 같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을 여쭤가 볼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사전에 좀 궁금해하셨던 부분인데요. 이 미라클님의 이 긍정적인 마인드와 이 넘치는 에너지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일단 첫 번째로 제 신앙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가족들입니다. 제가 이제 자라온 성장 배경을 살짝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예스맨이셨어요. 제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부모님께, 특히 아버지께 말씀드렸을 때는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노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뭐 터무니없는 욕을 하거나 터무니없는 것을 주장했다면 아버지도 노 하셨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예스라고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위야, 그래, 너가 하고 싶은 것은 해라. 대신 그 책임은 너가 져라.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책임감도 제가 지게 되면서 조금 더 독립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사고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좀 변화되었고 그렇게 성인이 되니까 저는 어느덧 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의 어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의 동력은 저희 또 가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재활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가족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이 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야기도 조금 같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사실 저희 가족은 이제 저를 위해서 간병인을 고용하려고 했어요. 근데 저는 간병인한테 이렇게 성인이 된 저의 이런 모든 민낯을 이렇게 갑자기 보여주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한테 미안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한테 이제 3살 차이는 남동생이 있거든요. 제 동생이 이제 당시에 대학교 4학년이어서 졸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동생이 그때 이제 부모님께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엄마, 우리 형은 간병인한테 맡고 싶지 않아요. 엄마 제발 내가 형을 직접 간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 동생은 저를 위해서 한 학기를 휴학하고 24시간 6개월 동안 제 옆에서 병간호를 해줬습니다. 진짜 정말 감사했어요. 진짜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생이 먼저 흔쾌히 그런 결정을 내서
정말 감사했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제 동생한테 이런 질문 한 적이 있어요. 지우야, 너에게 장애란 무엇이야? 그래서 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장애는 우리 가족을 단단하게 묶어준 하나의 끈이라고요. 왜냐면 가족 모두가 이렇게 협력해서 저 한 명을 돌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다치기 전에 가족들과 같이 식사하고 같이 시간 보냈던 그런 기억들보다 오히려 다치고 나서 가족들과 같이 밥 먹고 같이 부대끼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특히 저희 어머니랑은 그 어떤 친구보다도 더 가까운 친구가 됐어요. 또 우리 여기 남성분들 계시지만 우리 또 남자들은 20, 30대 넘어가면서 또 이렇게 부모님과 자주 대화할 기회는 많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거의 누군가는 저한테 마마보이라고 할 정도로 저는 거의 엄마랑 하루에 뭐 연인보다도 더 통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전신마비가 돼서 휠체어를 타고 사는 삶이 정말 그 고난의 그 터널 속에 들어간 삶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행복들, 특히 가족과의 사랑 이런 감정들을 더 많이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해준 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 미라클님 어머니가 좀 부러운 부분도 있네요. 저도 이제 저희 딸과 아들과 제가 커서 정말 친구처럼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걸 항상 저도 꿈꾸거든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누군가 봤을 땐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수도 있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안에서 또 굉장히 가족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오실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좀 위님께서 지금 어떻게 좀 장애를 극복하셨는지 님의 좀 개인적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사회적으로 그리고 타인과 함께 어떻게 좀 더 관계를 맺고 좀 가까워질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클님은 굉장히 또 사회적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서 또 많은 노력들을 펼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유튜버이기 때문에, 유튜브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정식 명칭이죠. 네. 저는 영상을 통해서 저의 이야기를 알리고 그리고 저와 또 서로 다른 장애를 가진 분들 또 좀 몸이 불편하고 좀 이동 약자들의 이야기를 좀 영상을 통해서 많이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 요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또 장애가 있는 분들과 같이 삶을 공유할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우리의 삶을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미라클 하면서 하나 기억이 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이 그 구리에 한 마카롱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여고 앞에 마카롱 가게를 차리고 계셨었는데 항상 그 앞을 지나가던 전동 휠체어 탄 여학생이 있었대요. 근데 그 여학생을 보면서 왜 이 여학생은 한 번도 마카롱을 먹으러 오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미라클 보다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우리 가게에 계단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분이 그 건물 주인도 아닌데 본인의 사비를 통해서 경사로를 설치한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은 일주일도 안 돼서 그 휠체어 탄 여학생이 그 마카롱 가게를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영상을 통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네. 저도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또 시야를 넓히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그 미라클님 또 채널에서 굉장히 다양한 분들 만나서 인터뷰 영상 많이 올리시잖아요. 저도 굉장히 잘 보고 있는데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분, 좀 전에 이제 구독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인터뷰를 통해서 만나뵀던 분 중에 기억에 남는 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너무너무 많이 많은데 그래도 제가 이 질문을 사전에 받고 어떤 친구를 얘기해 줘야
될까 생각하다가 저희 이제 위라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저랑 비슷한 장애를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전신마비 진단을 받고 저보다는 조금 더 레벨이 높은, 그러니까 저보다 더 중증인 장애인인 거죠. 근데 이 친구랑 제가 같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영상을 촬영하고, 그쵸? 네, 여러분 이 친구입니다. 처음에 저 병원복 입은 친구와 같이 이제 인연을 맺게 되어서 이 친구와 같이 제가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이 친구한테 이 친구가 이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친구는 울산의 한 목사님의 자녀였는데, 이제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하시고 이 친구도 힘들어하니까 제가 이제 뭔가 그분들에게 좀 희망이 되기 위해서 울산으로 갔었는데, 그게 인연이 돼서 같이 유튜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여러분 손가락이 아직도 전혀 움직이지 않거든요. 주먹이 이렇게 쥔 상태로 돌돌 말려 있어요. 근데 어떻게 편집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주먹 한번 져보시겠어요? 그래서 주먹 쥐고 이 부분 있죠?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용해서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다 직접 편집을 했습니다. 대박이죠? 네. 이 친구가 편집한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위라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친구와 이렇게 같이 제가 4년 동안 같이 저희 채널을 운영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같이 이 채널을 만들고 운영한다고 했을 때 그 누구도, 특히 저희 부모님조차도 낙관하지 않으셨었거든요. 그래 위야, 너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유튜브 열심히 해라. 근데 저희 둘은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부족했지만 부족한 대로 그렇게 같이 의기투합해서, 그때만 해도 여기 이제 구글 밋, 줌 이런 기능을 저희가 사용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전화로 편집을 했어요. 전화로 해서 서로 영상을 계속 핸드폰을 통해 주고 보내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성장했는데 저한테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값진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진성군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의리가 있으시네요. 근데 저 사진에 저는 너무 표정이, 그 진성님 맞으시죠? 네. 표정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바뀌신 것 같아서 그 과정에서 제가 사진을 또 잘 몰라요.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오른쪽 사진처럼 진성님도 되게 웃고 계신 것 같고, 또 사실 저도 이제 영상들 많이 보다 보니까 최근에 그 진성님께서 또 그 전신마비의 판단 이제 6년 만에 또 잠깐이지만 두 발로 잠깐 섰던 그 영상을 좀 봤어요. 맞아요. 너무 감동이었고, 정말 앞으로 또 더 기적이 일어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토크쇼 역사상 네. 이렇게 네. 눈이 망울망울한데 저를 이렇게 정말 조명 타신 것 같아요. 저 너무 감동받고 있어요. 이렇게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신 건가? 네네네. 이번에 구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구글에서는 장애인 채용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 좀 자연스럽게 장애를 가지신 어떤 동료분도 이제 만나게 되고 좀 함께 일할 기회들이 많아지는데요. 근데 사실은 아직까지 그 장애인분들을 어떻게 좀 저희가 다가가야 할지, 혹은 관계를 맺어야 할지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좀 관계를 맺고 좀 대해드리면 좋을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해요. 특히 제가 이제 한 예를 드릴게요.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장애인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장애인이라고 해서 처하진 않고, 장애가 없는 분들도 충분히 살면서 어려움에 처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려움에 처한 분에게 가서 실례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고 습득하고 도와주시면 되고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면 그냥 쿨하게
퇴장하시면 됩니다. 네. 전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턱대고 그분께 도와드릴까요? 하는 그 말 자체가 그분한테 신뢰가 될까봐 말을 못 걸겠다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도와줄까요? 하는 그 말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밭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도움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면 사실 거절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굳이 나눌 필요가 없이 그냥 평소에 내 친구 대하듯이 하려고 오히려 노력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뭐 직장 내에서 장애가 있는 직장 동료에게 내가 어떻게 말을 건네야 될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신뢰가 될지 뭐 이런 걸 고민하시는데 저희 오늘 이제 미라클 직원 친구들도 왔지만 저희는 장애 개그 많이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같이 치킨을 시켜 먹고 저는 보통 이제 깍두기입니다. 왜냐면 손이 불편하기 때문에 전 잘 치우지 않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손가락이 마비니까 니네가 좀 치워봐. 네. 뭐 이런 장난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유쾌하게 우리가 뭔가 이 장애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 있는 그 자체로 봐주시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관계를 형성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쿨하게 대해라가 굉장히 기억에 남네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너무 놀리지 마시고 아유, 네. 네, 말씀하셨던 그 포인트 중에 이제 장애와 또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는 어떤 사회적 인식 개선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그 회사에서 저희가 장애인식 그 교육을 필수 과정을 저희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들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이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을 좀 가여운 시선, 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시선을 바라봤다면 이게 점진적 어떤 그 모델로 진화하면서 어떤 시스템을 바꾼 어떤 사회의 주체가 바로 장애이다라는 그런 문구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었거든요.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또 미라클님께서 이런 인식 개선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신데 혹시 좀 추가적으로 첨언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제가 사실 이제 여기 구글에 오면서 꼭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주제가 있었습니다. 네네. 네. 근데 저한테 시간이 잠깐 있을까요? 시간 네 있습니다. 네. 이제 배려와 양보에 대해서인데요. 여러분 우리 이제 길 가면서 엘리베이터 앞에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서 배려하세요 라는 문구 많이 보시죠? 네. 근데 저도 그게 되게 익숙한 문구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 줄을 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 앞에 여러분들 중에 한 4분 정도가 그 엘리베이터 앞에 줄을 이렇게 차례로 서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맨 앞에 계신 분들이 그 문구를 보신 거예요. 근데 옆에 휠체어 탄 제가 딱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맨 앞에 있는 분은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아마도 저를 위해서 양보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지금 따라가고 계시죠? 상상으로. 그래서 제가 양보와 배려를 받고 그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엘리베이터는 휠체어가 들어가면 사람은 더 이상 탈 수 없는 작은 엘리베이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엘리베이터에 혼자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이분들은 저를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드린, 즉 배려와 양보를 해준 상황이 되겠죠. 그 저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분들이 저에게 배려와 양보를 해줬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분들에게 죄송하고 고마웠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대적으로 휠체어 타신 분들과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저는 모든 곳에 갈 때마다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는 제 인생을 거의 모든 상황 속에서 배려와 양보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 제 입에 어떤 말을 달고 살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스트리아에
이제 영상을 찍으러 갔었는데 그때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 다 사라져요. 심지어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던 분들도 그 큰 공간인데도 다 내립니다. 처음에는 전 저를 피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당연한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버스를 탑승하고 지하철을 탈 때 지연되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당연한 시간.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정말 뭐 3살짜리 꼬마애와 같이 길을 같이 걷는다고 하면 가정해 볼게요. 근데 아마도 제가 추측컨대 여러분들 중에 이 아이랑 같이 걸으면서 야, 너가 다리가 짧으니까 내가 너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걸어줄게 라고 생각하면서 말하고 걷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마치 이 아이가 그냥 키가 작아서 걸음걸이가 느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인정하는 것처럼 휠체어를 탔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탑승하고 지연되는 시간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배려와 양보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즉 매너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엔 제가 되게 좀 변화된 한국의 모습을 봤는데 최근에 KTX를 탈 때 그 앞에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해서 배려와 양보하세요가 아니라 노약자와 장애인이 우선 탑승하는 공간입니다 라고 문구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탑승은 배려와 양보라는 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일선에 계신 분들이 이런 특히 이런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좀 생각하고 서로 좀 논의도 해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좀 더 같이 공존할 수 있고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문구 한마디가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네. 저희도 또 그런 부분들 인용하면서 또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도 또 저희 함께 준비했던 팀에서 꼭 여쭤보고 싶었었는데요. 그럼 위님께서 좀 더 그냥 개인적으로 일상 속에서 또 그런 친구들 혹은 가족들과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데 좀 가장 노력하신 부분 그리고 또 상대방이 나한테 좀 이런 부분은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MBTI가 ENFP입니다. 그래서 저랑 하나 다르시네요. 그러세요? 뭐 ENFJ입니다. J. 네. 저는 굉장히 활발하고 사교적인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친구들도 많고 사람들과 처음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 제가 노력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거기 장점을 보는데 그치지 않고 그 장점을 항상 이야기해주고 좀 칭찬을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신기하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우리가 더 쉽게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다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저도 단점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의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안 좋은 모습만 보면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의 장점을 보고 장점을 칭찬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으니까 이 사람은 저한테 좋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칭찬을 해주세요. 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뭐 사실 저한테 대할 때 바라는 점은 제가 이거 질문을 받고도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요? 네. 딱히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구독? 구독.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더 많이 친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저희가 물론 질의응답을 받을 거긴 한데 좀 저희의 토크 세션 끝나가게 돼서 이제 좀 클로징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앞으로 위님의 계획과 목표는 어떤 것일까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계속 이 삶을 할 수 있다면 계속 쭉 이어나갈 생각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제가 이제 동기부여 강연자로서 휠체어를 탄 한 청년이 왜 이렇게
밝게 웃고 사는 것일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 삶의 삶 자체가 기적이고 또 희망과 용기라는 것을 좀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좀 전 세계로 나아가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네, 좀 동기부여 강연자로서의 삶을 좀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사실 1년 전 팬미팅에서도 약간 비슷한 꿈 말씀하셨잖아요. 좀 세계로 뻗어나오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요. 네. 네, 오늘 사실 이 영상이 저 유튜브 톡색 그리고 글로벌 채널에 업로드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요. 그 번역돼서 나가는 네, 거죠? 그럼요. 번역돼서 나갑니다. 네. 번역 잘해주세요. 네, 그래서 미라클님의 그 목표에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정말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미라클님께 기적이란 무엇인가요? 제가 여러분 병원에 전신마비에 대해서 누워있는데 제가 옆에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등받이가 없이 혼자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 눈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혼자 등받이 없이 앉아있을 수가 있지? 근데 그 사람이 두 발로 그 침대에서 내려와서 두 발로 걷는 모습을 보는데 제 눈에는 그게 기적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는 이미 기적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었구나. 나는 예전에는 내가 걷는 것, 내가 내 손으로 밥 먹는 것, 나 혼자서 화장실 가는 것 한 번도 감사하며 살지 않았었는데 혼자 걷지 못하고 혼자 밥 먹지 못하고 혼자 화장실 가지 못해 보니까요. 이제야 비로소 과거에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상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정말 기적과도 같은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기적이라고 하면 이렇게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눈을 뜨거나 저처럼 다리를 쓸 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서는 초현실적인 현상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지금 휠체어 타고 살아가는 저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지금 나에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내게 있는 것,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좀 어렵고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기적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가 또 사전에 좀 그 질문을 주신 그 구글러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질문을 띄워보고 괜찮으시면 답변을 좀 받고 또 현장 질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미라클님께서 다시 걷게 되는 기적을 꿈꾸시면서도 이 휠체어와 함께하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미라클님께서 디서빌리티 프라이드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와, 디서빌리티 프라이드 되게 멋있는 말인데 이런 단어가 있나요? 있어요. 와, 저는 저에게 있어서 이 프라이드는 불완전함인 것 같아요. 불완전함을 통해서 전 삶의 소중함을 진정 깨닫게 되었거든요. 제가 만약 다치지 않았다면 저는 일상에서 감사는 절대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가족과 더 가까워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 나의 어떤 부족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저와 비슷하게 아픈 사람들에게 제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또 이런 조력자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했는데 사람들이 저를 따라할 수도 없잖아요. 휠체어를 탄 컨텐츠에 누구도 따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저의 유니크함이 저의 프라이드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어떤 다른 종류의 디서빌리티, 불완전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 성장할 수 있고 또 우리 삶을 살아가는 큰 재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질문을 주신 구글 분께서 여기 바로 앞에 앉아 계세요. 네, 그래서 이번은 직접 유진님께서 한번 네,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활동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 듣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좋은 강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해드리고 싶고요. 정말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당사자로서. 그래서 어제 이제 질문을 이제 준비했던 것 중에 두 번째가 이제 장애인권 담론에서는 이제 장애인을 뭔가 장애를 극복한 존재라거나 아니면 비장애인에게 영감과 감동을 주는 존재로 이렇게 대상화하는 관점을 좀 지향하자고 하는 게 좀 우세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라클님 영상을 보고 되게 장애를 극복한 멋진 사람이다, 되게 감동적이고 그렇다라는 반응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거에 대해서 당사자로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일단 저는 장애를 극복한 존재다라는 그 말에 저는 엄청 큰 의미 부여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다만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감동적이라고 느끼시는 것은 물론 저는 어떨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어떤 제가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또 장애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것으로만 감동을 느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를 바라볼 때 어떤 사람들은 뭐 장애인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 어떤 한 영웅의 이야기, 장애를 극복한 사람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저는 그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에게 뭐 삶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면 저는 그걸로 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렇게 뭐 불편하거나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해 주신 사실 그 중점적인 그 부분은 사실 이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이 커뮤니티 안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같이 살아갈 때 그때 이제 좀 구분짓지 않고 뭔가 장애인을 이렇게 그런 극복한 존재로 바라보지 않는 시선이 중요하다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영향력을 많이 갖게 되시잖아요. 점점 이제 영향이 커지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그만큼 고민하실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도와달라, 같이 하자 이런 요청 받으실 때 지금까지 잘 결정을 하셨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미라클 채널을 하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공익적 관련된 그런 일들을 많이 요청하세요. 또 ESG. 사실 저는 공익적으로만 보이고 싶지는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를 그렇게 또 생각해 주시고 또 미라클이 그렇게 이미지 메이킹이 됐나 봐요. 그래서 좀 그런 한정적인 이미지에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왜냐면 저는 물론 이제 감동을 주는 역할을 하고 사람들한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에 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저는 그것을 넘어서서 충분히 어떤 상업적인 뭐 브랜디드 컨텐츠도 할 의향도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특정 어떤 상표를 얘기하는 게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어떤 뭐 홍삼 제품이라던가 뭐 제가 갑자기 어디 나와서 여러분 정말 영양이 좋은 홍삼입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저희 채널에 그 결과 맞는 그런 영상을 좀 그러니까 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저도 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곳과 협업을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는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제가 이제 기아 자동차에서 EV9이라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전기 자동차 그 광고를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차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또 어떤 저의 미라클 채널의 한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뭔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또한 첫 걸음을 내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저희 결과 크게 해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들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좀 공감이 갔던 게 사실 제가 미라클님 컨텐츠를 보는 이유가 그 장애에 대한 그 관점을 조금 이렇게 다양하게 넓혀서 보여주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인식 개선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미라클님이 좀 그 컨텐츠 이끌어 나가실 때 유머러스하게 말씀하시는 그 멘트도 좋고 그래도 중간중간 좀 긍정적으로 삶을 바라보는 그런 때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긍정적이신 미라클님도 간혹 좀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려울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럴 때마다 좀 미라클님이 다시 그 긍정적인 태도를 다잡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작년 이제 말에 엉덩이에 욕창이 생겨가지고 모든 것들이 올스탑이 되고 제가 그때 그 유튜브에서 좋은 기회를 줬는데 싱가포르 못 가게 됐었어요. 그때 굉장히 낙심했었고 정말 1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욕창을 발견하고 거의 2달에서 3달 정도가 올스톱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저도 힘들더라고요.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왔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정말 웃긴 게 제가 다시 침대에서 누워서 약 9년 전처럼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잊고 있었던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미 앉아서 생활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누워있으니까 와 제발 앉아서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누워서 밥 먹고 누워서 대변 소변 처리하고 누워서만 지내니까요. 야, 한 번만 좀 편하게 샤워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사람이 간사한 게 조금만 내가 이 상황에 익숙해지다 보면 나의 삶을 감사할 줄 아는 그 생각이 멈춰진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이제 욕창이 났고 휠체어에 앉게 됐는데 와 지금은 이렇게 앉아서 생활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가 한 번은 이제 친구랑 같이 길을 가다가 밤이었어요. 길을 가다가 제가 어떤 조그만한 정말 5cm 정도 되는 돌불에 걸려서 몸이 튕겨져 나가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근데 정말 위험했어요. 거기가 찻길이었는데 하마터면 차가 지나갈 수도 있었던 그런 장소였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저는 여기 밑으로 마비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졌는데 다리가 막 이렇게 꼬여 있는데 심지어 아프지도 않아요. 아픔을 못 느끼니까. 근데 어디 인대가 늘어났는지 어디가 다쳤는지 어디가 상처 났는지 어디가 피가 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때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요만한 턱에 넘어져서 내가 지금 내 아픈 부위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건지 너무 상실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때 다행히 제 친구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친구가 제 몸을 들어서 휠체어에 앉아서 이제 집을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생각했어요. 아, 다행이다. 왜냐면 내가 그 어려운, 그 위험한 상황에 친구랑 같이 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위에 올라올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또 다행이다. 내가 요만한 턱에 진짜 쉽게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이렇게 알게 돼서 다행이다. 왜냐면 그때 제가 큰 외상은 없었거든요. 큰 외상 없이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상황이 너무나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내가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거나
걱정을 하는 것이 이게 내 지금 현재를 사는 인생에 물리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걱정은 내 인생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 사고를 전하는 것이 내 인생은 더욱더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단순한 논리지만 실제로 저는 이게 제 인생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너무 많잖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항상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럼 그 선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텐데 부정적인 어떤 생각과 걱정 혹은 그 일말의 긍정적인 가능성. 저는 둘 중에 하나라면 부족하겠지만 적겠지만 그 일말의 가능성을 저는 앞으로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것들을 좀 속는 셈 치고 한번 삶에 적용해 보신다면 전 충분히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이제 개인적으로나 일적으로 2023년도 이제 연말이니까 올해 좀 시도하거나 도전해 보셨던 것 중에 이거 되게 좀 뿌듯했다 아니면은 되게 이거는 되게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일이 있다면 어떤 건지, 그리고 내년도에 미라클님이 뭐 개인적으로나 일적으로 조금 더 도전해 보고 싶고 좀 욕심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 아, 올해는 뭐 미국을 다녀온 게 참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2주 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이제 다양한 크리에이터들과 같이 한 10팀이, 9팀이 같이 갔었어요. 너무 힘들었지만 전 미국에서 액세시빌리티 진짜 모든 곳이 제가 다 휠체어로 접근 가능한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슈퍼를 가든 음식점을 가든 카페를 가든 몰을 가든 모든 것이 휠체어로 들어나갈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곳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딘가에 갈 때는 항상 걱정을 하고 미리 찾아보고 가거든요. 제가 미국에 2주밖에 없었는데 한 3일, 4일, 5일 정도가 지나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내가 들어갈 곳의 장소를 걱정하지 않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와,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편리하진 않았어요. 일 처리하는 방식이나 좀 사람들이 일을 할 때는 너무나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이게 세계 초강대국이야? 아니 구글 앞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이렇게 무능할 수 있지? 이런 막 그런 분노까지 차올 정도로 그런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배울 수 있었던 점은 우리들이 당신들이 그러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보장을 해주겠다. 그런 어떤 시선이 휠체어 탄 저에게 확실히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 한국에 알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그런 기억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제가 해외로 더 나가보고 싶어요. 기회가 닿는다면 뭐 좀 더 우리가 복지 국가인 북유럽 국가도 한번 가보고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오히려 더 어려운 좀 더 그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는 뭐 예를 들어서 동남아 국가라든가 더 어려운 시설이 있는 국가도 한번 체험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좀 나라별로 제가 느끼는 것들을 비교하고 사람들한테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좀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내년에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또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뭐 구글에서 네. 기회를 한번 주지 않을까요? 네, 구글 기회 줘라.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에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또 저희 구글러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네. 진짜 부족한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는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유능한 분들께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만으로도 좀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구글과 이렇게 친하게 영원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프 먹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선한 영향력 펼쳐주시고 또 이제 하루의 삶을 또 기적처럼 네, 생각하고 살아가더라고 말씀 주신 오늘 미라클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